올해 중국에게는 역사에 남을 만한 대재앙이 연속으로 찾아왔습니다. 특히 홍수에 의한 자연재해는 몇백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할 정도의 역대급 홍수가 중국 전역에 올해에만 수차례나 쏟아져 내려 중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현재 중국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하늘이 중국에게 내린 천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자연재해가 중국의 아킬레스건만을 타격하며 중국에게 치명타를 입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10월이라는 홍수와는 거리가 먼 시기에 난데없이 내린 폭우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자원지대이자 석탄 채굴지가 있는 산시성을 덮쳐 그야말로 물지옥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폭우가 쏟아진 타이밍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절묘한데요. 중국이 최근에 석탄 때문에 가장 힘든 상황에 석탄의 가장 중요한 생산지인 산시성을 정말로 절묘한 시점에 폭우로 강타해버린 것입니다. 안 그래도 중국은 화력발전소를 돌릴 석탄이 부족하여 블랙아웃이 찾아와 주요 공장도 돌리지 못하고 가정집들마저 갑자기 전기가 끊길 정도로 전력난이 심각한 절체절명인 상황인데 하필이면 가장 나쁜 타이밍에 가장 중요한 석탄 채굴지가 있는 산시성에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나버린 것입니다. 이 폭우로 인해 2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산시성 전역에서 1만 7천 채 이상의 가옥이 붕괴되거나 침수되어 버렸습니다. 중국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번 폭우로 인해 중국 전체의 경제에 미칠 영향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을 강타했던 역대급의 경제난이 모두 장난으로 보일 정도로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번 사태를 제대로 버티지 못하면 국가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야말로 국가 존망의 중대한 기로에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랫동안 중국에 연이어 이어진 역대급 자연재해와 누적된 경제적 데미지로 중국의 한계까지 온 위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딱 100년이 되자마자 중국에게는 각종 재난이 들이닥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에 들어서 일어난 자연재해들은 중화대륙 전체의 역사를 통틀어봐도 역대급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자연재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5월부터 중국을 강타하기 시작한 거대 홍수는 양쯔강을 범람 직전까지 몰고 갔고 7월에 발생한 정저우의 홍수는 피해를 중공당국이 은폐하고 감춰버렸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과 희생자의 숫자의 통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이폰의 제조 공장이 위치한 정저우 폭스콘 공장이 완전히 물에 잠겨 날아가 버렸으며 운행 중이던 지하철이 순식간에 물에 잠겨 지하철에 탑승했던 수백 명의 탑승자가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장광터널에선 4km나 되는 긴 터널의 교통체증으로 막혀있던 차량 수천 대가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의해 잠겨버려 안에 있던 운전자와 차량 탑승자들이 적어도 6천 명 이상은 희생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저우에서 중공당국은 정확한 피해와 보도를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보도 통제를 하고 계엄령까지 발령할 정도로 정저우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발생한 태풍으로 중국 동부와 남부가 큰 피해를 입었고 9월에는 또다시 양쯔강을 따라 큰 호우가 발생했으며 산샤댐이 범람 직전에 상황까지 몰렸고 댐은 큰 누적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때문에 또다시 올해 산샤댐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런 큰 호우가 올 때마다 산샤댐에 누적되는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산샤댐의 붕괴설이 현실적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댐의 데미지가 가해지면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올해 있었던 홍수들은 대부분 몇백 년에 한 번씩 일어날까 말까 한다는 정도의 거대한 규모의 자연재해였으며 이에 중국이 입은 피해는 정말로 국가가 흔들릴 정도의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월이라는 홍수와는 거리가 먼 시기에 또다시 홍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산시성에서 발생한 이번 폭우는 이번에도 기록적인 역대급 폭우로 단 며칠 만에 중국의 10월 평균 강우량의 7배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200만 명의 이재민을 만들어버렸습니다. 23만 8천 헥타르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고 가옥 3만 7천여 채가 무너지거나 부서졌습니다. 특히 중국의 가장 중요한 석탄 생산지인 산시성에서 발생한 이번의 피해는 지금까지의 홍수는 장난으로 느껴질 정도로 중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국 최대의 석탄 생산지이기도 한 산시성에 위치한 석탄 광산 등이 물에 잠겨버려 아예 석탄 채굴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최근 중국은 호주와의 무역 전쟁으로 호주의 석탄에 대해 수입을 중지시켜버렸습니다. 호주가 서방에서 제기한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중국은 호주에 대한 보복의 카드라는 명목을 내세워 호주산 석탄 수입에 대하여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는 카드를 빼들어 호주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선택은 부메랑으로 돌아와 중국의 뒤통수를 크게 가격해버렸습니다. 호주산 석탄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정작 대체할 수 있는 수입원을 찾지 못한 중국은 석탄이 크게 부족해지게 되어 화력발전소를 돌리지 못해 대량의 전력난을 발생시켜버렸습니다. 중국의 전력 공급의 60%를 차지하는 것이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입니다. 화력발전소를 돌리는 데 사용하는 석탄 공급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를 호주산 석탄에 의지하고 있던 중국은 마땅한 대안 자체가 없는 상태라 석탄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되어버렸고 화력발전소의 가동에 큰 차질이 생겨버렸습니다. 때문에 공장을 비롯하여 일반 가정집까지 전기가 끊겨버리는 블랙아웃 사태가 중국 전체의 31개 성 중 20개 성에서 발생할 정도로 중국의 에너지난은 심각해졌습니다. 광둥성과 저장성을 비롯한 20개의 성에서 발전소의 전력 부족으로 중공당국은 산업용 전기 공급에 제한을 걸어버리는 조치를 취했고 수많은 공장의 조업 시간이 크게 줄어들거나 심한 경우는 아예 전면 중단돼버리는 사태가 발생해버렸습니다. 전력 부족으로 인한 중국의 전력 공급 제한 조치는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하이와 베이징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 일어난 정전 사태는 공업 생산으로 먹고 사는 중국으로서는 명치를 맞은 것 이상으로 치명적인 타격으로 단순히 생산력이 줄어든 차원을 넘어 중국의 산업 전체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중국에 대한 국가 신뢰도마저 크게 낮춰버리는 쇼크로 다가왔습니다. 때문에 시진핑 정부는 당장 부족한 석탄의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석탄 채굴량을 늘리라는 공식적인 명령을 하달했고 중국의 가장 유수한 석탄 생산지인 산시성을 중심으로 채굴량을 긴급하게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폭우로 인해 석탄 광산마저 전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에 따르면 산시성 정부는 60개의 석탄 광산과 372개의 비석탄 광산, 14개의 유해 화학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켰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당장이라도 석탄이 급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쳐버릴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장 전기를 돌릴 석탄마저 부족한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도 중국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장 중요한 석탄 광산이 전부 물에 잠겨 버린 것입니다. 광산 자체가 물에 잠겨버려 광산은 폐쇄된 상태이며 언제 복구될지도 기약을 알 수 없고 폐쇄한 광산은 대체할 곳도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장 전기를 돌릴 석탄도 부족한 판국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중국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의 난방은 전기가 아니면 석탄에 의지하는 방식입니다. 공장에서 석탄 보일러를 통해 에너지를 생성하고 그 에너지를 실내로 이용된 관을 이용하는 파이프관 난방이 아니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한 전기 난방이 대부분입니다. 당장 공장을 돌릴 전기도 부족하여 가정집과 도로의 가로등마저 꺼질 정도로 전력난이 심각한 중국에서 전기 난방에 사용되는 전력을 감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까지 고정적이던 전기세마저 회사의 자율에 맡겨 대폭 올리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중국인들은 올해엔 난방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멘붕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중국인들은 이번 겨울은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차라리 한국으로 가서 일자리를 찾자고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예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중국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가서 사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며 한국에 밀입국을 해도 중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며 최근 밀입국 브로커들에게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마저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 펼쳐진 경제난은 중국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중국이 무너지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며 언제 무너지느냐라는 카운트만 세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중국을 탈출하는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며 우리의 예상을 아득히 넘는 수많은 밀입국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밀입국 사태에 대비한 빠른 대책이 필요한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